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치열한 검증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1번지 현장에서는 이낙연 후보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징역 2년을 대법원이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하는데요. 네. 제가 SNS에 대법원 판결을 바꾸고 싶다면 바꾸고 싶은 마음이다.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게 올렸는데요. 정말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대법원이 아마 여러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그런 증언들이나 증거들이 2심 재판, 1심 재판에서부터 제시가 됐었는데 그런 게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정말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오후에 있었던 당대표 토론회에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김경수 지사와 개인적 연락을 좀 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혹시 판결 이후에 따로 또 연락을 좀 취하시거나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그 당사자 본인 마음이 매우 착잡할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화를 해서 무슨 위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마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 때문에 아직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캠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비 경선 이후에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다. 계속 좀 1위를 유지하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추격이 좀 시작됐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 분위기가 상당히 좀 고무적일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물론 좀 밝아진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들뜬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지지율이 좋지 않았을 때도 저희들이 절망하지 않았고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열심히 일하고요. 하여튼 겸허하게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이 지지율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지지율 상승이라는 직관적인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에게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당의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각 이제 후보가 될 만한 분들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었지만 경선이 시작되면서 관심도가 훨씬 증폭이 됐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누가 대통령감이냐 또는 누가 대통령직을 잘 할 사람이냐 이런 기준을 놓고 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가지 발언이라든지 어떤 한 가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영향받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 후보의 태도나 내용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 특히 비교해서 한 공간 안에서 비교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국민들의 어떤 분석과 판단과 결심이 그냥 쉽게 빠르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라든지 또 안정감이나 균형감 이런 것들이 좀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태도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내용의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경영의 파워, 국가 경영의 힘, 국정 운영의 경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민들께서 좀 이렇게 보고 느끼신 것 아닌가. 글쎄요, 제 생각이 또 제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계속 정책을 꾸준하게 발표를 해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신복지 정책과 중산층 경제 정책,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근에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낙연 되게 디테일한데 강하구나.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SNS에 그걸 올렸더니
RT가 10,000개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 아주 디테일한 정책에 대해서. 예. 예. 안정감, 균형감, 신뢰도, 그리고 국정 운영의 어떤 경험치 여러 가지를 좀 꼽아주셨는데요. 1년 전을 돌이켜보면요. 이낙연 후보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40%를 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또 회복을 할 수 있을 까 생각을 하시는지, 한다면 또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1위 탈환되는 그 시점을 이제 골든 클로스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네. 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40%를 넘긴 아마 후보는 없었을 겁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가운데요. 물론 그때는 총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직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볼 겁니다. 총리 때 저 이낙연이란 총리가 뭘 했었지? 그럼 동해안 산불, 또 메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난 현장에 계속 다녔고 반복해서 다녔고 예. 그 재난 현장의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기억에서 다시 이렇게 되살릴 수 있을 텐데요. 그 40%가 넘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누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 넘었다가 거의 단단히 수준에 떨어졌다가 다시 지지율이 올라간 부분은 딱 두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낙연 후보다. 누가 그런 농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와 이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조사는 아직도 좀 격차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일부 조사에서는 저는 이달 안에 이달 안에도 약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질문을 안 드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SNS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다.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의혹의 본질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이게 저는 뭐 후보 간의 공방이라든지 또는 이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합당한, 타당한 방식의 선거 운동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가 후보 진영 간의 어떤 그 격렬한 그런 공방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님 쪽에서는 이 기관이 교통연수원이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다. 예. 그다음에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이다. 그리고 그 사무처장의 임명권은 이사장이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물론 충분히 이제 유리한 이제 근거들을 쭉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이제 또 팩트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인 건 맞는데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과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는 특별법에 의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 임직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출자금의 62%가 경기도 지분입니다. 예. 나머지 37%가량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연합회 이런 데가 갖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유관기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직원은 똑같이 재산 등록과 재산 공개 의무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전혀 무슨 아무런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정식 명칭은 공직유관기관이에요. 네. 공직유관단체. 근데 이 재산 등록 대상에서는 공직자,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같은 반열에 놓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대상에 이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이 들어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운동중앙회라든지 바르게 살기 운동중앙회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또 하나는 지방공기업이나 지방공단 또한 선거운동을 못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 안에서 자체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전부 선거운동을 임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 그러면 경기도에 이런 기관이 한 30개쯤 됩니다. 그럼 그런 기관이 전부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는 거꾸로의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제 최종 후보 결정까지 석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레이스가 점점 더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간의 도덕성 검증이 점점 더 과열된다면 과연 좀 당 자체의 어떤 원팀 기조가 분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후보 진영에서 자제할 부분은 자제하고 또 신중할 부분은 신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원팀 정신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검증해야 될 것을 검증하지 않고 가는 것이 과연 우리 당이나 우리 후보를 더 강화시켜주는 일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경선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선에 가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증, 그러니까 있는 사실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 이것이 일종의 검증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하는 것, 이것이 검증을 대하는 자세고요. 저는 그 부분은 서로가 이 선을 지키면서 이른바 금도를 지키면서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왜곡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저는 국민들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이번 예비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의 평소에 점잖고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 상당히 장점으로 부각이 됐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본선 전략을 좀 어떻게 짜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 또 약점,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의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후보나 당은 아닙니다. 그건 국민들에게 어떤 좋은 후보를 내세울 것인가 하는 건 당의 몫이고요. 국민들은 어떤 좋은 후보를 고를 것인가, 이게 국민들의 몫이거든요. 그러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내가 내 보이고 싶은 것이든 내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든 다 보여드리는 게 후보와 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네, 그거는 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경영의 힘, 그다음에 균형감, 안정감, 신뢰도, 이런 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통령으로 반드시 이낙연 후보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시를 할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예. 국민들의 내 삶을 바꿔주는 정책이다, 저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많이 제시를 할 거고요. 끝까지 겸허하게, 절실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연을 해서요. 본선 상대로 이낙연 후보가 위협적이다라고 했거든요.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과연 본선을 상대로 야권에 이미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지, 그게 무슨 전략이 숨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더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흥미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아직 후보들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유리하다고라기보다는 위협적이라고 위협적이다.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윤석열, 뭐 홍준표, 예. 최재형 최재형 전 이런 분들인데 예. 어떤 분들은 오세훈 시장도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원희룡 지사도 얘기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런데 누가 가장 위협적이다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 조심성이 덜한 네. 답변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낙연 후보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